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바로 그 핵심 개념을 설명을 하면, 자, 오늘 시간에는 개 수준에서의 생물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개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종속, 과목, 강문, 개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죠. 분류 체계 중에서. 바로 그 개 수준에서 생물 분류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교과서 여러분들 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학습 내용은 주로 103페이지, 104, 105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현재 이제 그 생물은 뭐 학자마다 좀 분류하는 체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5가지 개 체계로서 바로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자, 이렇게 5개, 5가지 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주변의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자, 선생님이 아마 지구계 하면서 첫 시간에 자, 3단원을 하면서 이런 걸 배울 거라서 이런 걸 소개를 한다. 뭐냐면 생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마 이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자, 얘는 원핵 생물계를 대표를 하는 이게 뭘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위 속에서 살면서 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바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에요. 아마 음료수, 예, 그죠? 자, 광고에도 나왔었던 세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박테리아라고 보통 하는 거. 자, 원핵 생물계라는 거는 사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보통 박테리아, 세균을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뭘 것 같아요? 자, 얘는 연두 하죠? 그죠? 그래서 일명 연두벌레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좀 하기도 해요. 그죠? 색깔이 녹색, 그죠? 자, 얘는 원생생물계에 넣을 수 있는 유글레나라고 하는 생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때 선생님이 생물권 할 때 설명을 했던 거예요. 뭘까요? 기억하는 사람은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얘는 달걀버섯이라고 하는 균계를 대표하는 버섯. 균계라는 거는 보통 곰팡이하고 버섯을 얘기하는데 자, 얘 가져와 봤고요. 자, 그다음 자, 얘는 선생님도 요즘에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바로 뭐죠? 그죠? 실제로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자, 파리 지옥이라고 하는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식물계. 자, 식물계라서 가지고 와봤고, 자, 얘는 그죠? 선생님이 연구를 하기도 했던 그죠? 초파리인데 조금 특이한 특별한 걸 갖고 왔어요. 좀 눈이 이렇게 보면 하트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돌연변이 초파리인데요. 어쨌든 자, 초파리는 동물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들은 우리 주변의 생물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분류 체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볼게요. 박쥐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야. 아니야. 새끼를 낳으니까 우리와 같은 포유류야. 박쥐는 포유류란다. 어머, 누구세요? 나는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란다. 다들 나를 두고 현대생물 분류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존경하지. 그럼 린네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난 수많은 생물을 관찰하고 생물의 생김새와 속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한 생물 분류 체계를 개발했단다. 생물 분류 체계? 수업 시간에 배운 종속, 과목, 그 다음은 강, 문, 개. 어허, 잘 알고 있구나.
나는 생물을 동물계와 식물계로 나누고 각계 안에 강, 목, 속, 종의 단계를 도입했지. 맞다. 린네 아저씨는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면서요? 아, 이 아저씨가 지은 사람의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였어. 그렇단다. 또 내 자랑을 해야겠군. 개를 미국에서는 도그, 일본에서는 이누, 중국에서는 꺼우, 프랑스에서는 시eng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내 이름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모든 나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이름을 만들기로. 우와, 우와, 대단하세요. 자, 조금 전 영상은 그 스웨덴의 그 식물학자 린네의 그 생물 분류. 자, 린네라는 학자는 그 세계 그 각지의 생물을 관찰해서 그 분류를 했고, 어쨌든 그 기본 분류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생물 분류학에 뭐 기초를 올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뒤에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영상 좀 잠깐 시청할게요. 몸에 좋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버섯이 식물이야? 그럼 미역은? 글쎄. 버섯과 미역은 둘 다 식물일까? 자, 이 영상은 만약 식물이 조금 더 아니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버섯과 미역은 둘 다 식물일까? 만약 식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자, 뭔가 식물일까요? 그죠? 근데 뭔가 좀 아니니까 좀 뭔가 질문을 한 것 같죠? 자, 이것도 그 오늘 학습을 하면서 진짜 버섯과 미역이 식물일지 아닐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분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자, 현재 그 개 수준에서의 생물 분류는 그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 순으로다가 이렇게 5가지로다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개의 분류 기준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의 유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실 핵이 있고 없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핵 그 세포 소기관을 배우지를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핵의 기능이 뭘까요? 핵. 자, 이 핵의 기능은 사실은 센터예요. 세포라고 하는 것도 정식으로는 아직 안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 때 그래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보면은 이 핵이 있는데, 보통은 이 핵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핵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핵막으로다가 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핵막이 굉장히 원시적인 생물이죠. 없어요. 핵막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냥 DNA 이 유전 물질이 좀 풀어져 있는 상태로다가 존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해서 원핵 생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의 유무,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의 유무. 그래서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해가지고 원핵 생물계, 뭐 영어로는 프로캐리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캐리오트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해요. 진핵 생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쪽은 다 진핵 생물이라고, 좀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뭐 들을 기회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세포벽의 유무, 뭐 세포벽의 유무를 가지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자,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 단세포냐, 다세포냐.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과서 106페이지를 가지고서 그 분류를 직접 좀 해볼 때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를 가지고도
뭔가 분류 체계를 세울 때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광합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광합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것을 섭취를 해서 먹이를 이제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것을 종속 영양이라고 해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영양분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생물을 분류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원핵 생물계, 뭐 이게 좀 낙서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할게요.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로다가 분류를 한다라는 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원핵 생물계인데, 자, 이 원핵 생물이라는 것은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생물 무리를 그 원핵 생물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핵의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세포 생물이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단세포, 하나의 개체들이 그냥 이제 떨어져 있으면 좀 우리가 뭉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걸 군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포벽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세포벽 얘기를 하면은 식물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럼 식물의 세포벽과 같은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주성분 자체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해서 뭐 이 성분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혀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세포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벽이 있고요. 자,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해서 관찰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원핵 생물계는 여러분들 세균이에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세균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표적인, 자, 포도상구균. 그러니까 뭐 상처 났을 때 많이 그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고, 자, 대장균 많이 들어봤죠? 뭐 대장균은 사실 이콜라이라고 하는 학명 아까 그 린네 얘기할 때 뭐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세균들도 명칭이 있어요. 그 학명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폐렴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19로 뭐 그 주요 증상이 폐렴이라고 하지만, 사실 폐렴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세균성으로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폐렴균이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게 뭐죠? 앞에서 그 보여줬던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에요. 그 이제 강산에서도 사는 특징이 있어요. 위에서도 사는 녀석이고, 자, 뭐 사람에게는 좀 뭐 이렇게 위암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위궤양 뭐 이런 것도 일으키는 좀 뭐 병원균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젖산균. 그죠? 뭐 김치 이런데 유산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많이 들어있는 균이죠. 자, 잠깐. 김치 속엔 김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했죠? 네, 갓 담근 김치엔 김치 유산균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이 점점 많아져서 김치에서 신맛이 나게 돼요. 그런데 김치 유산균은 영하 1도를 유지해주면 4개월 동안 그 수가 크게 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계인데요. 자, 세포 안에 이 원생생물계는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뚜렷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서도
그 균계, 식물계, 동물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좀 뭔가 잡동사니 느낌의 그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그 생물 무리를 우리가 원생생물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생생물은 정말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고요. 근데 좀 원생생물계의 모든 것이 뭐 그렇다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물속에서 생활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그런 생물로는 자, 이렇게 아메바 뭐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집신벌레. 그죠? 그리고 이 아메바와 집신벌레가 바로 단세포 생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미역, 뭐 김, 뭐 다시마. 그죠? 요 미역, 김, 다시마는 다세포 생물에 속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원생생물계는 여러분들 아마 뭐 미역이나 이런 김이나 다시마를 자칫 잘못하면은 또 광합성을 하니까 그죠?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식물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서 잘 알아둬야 되고요. 자, 잠깐 이 원생생물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좀 가장 볼게요. 하등하다고 일컬어지는 생명들, 이들은 모두 한 개의 세포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다. 또 전쟁도 치른다. 아메바 역시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 움직이고 먹고 소화까지 해내는 슈퍼세포다. 아메바는 몸에 부유물을 잔뜩 걸치고 다닌다. 그 부유물을 먹기 위해 뛰어든 녹색 집신벌레. 하지만 부유물은 먹이를 잡기 위한 아메바의 위장이다. 녹색 집신벌레가 먹이에 빠져 있는 동안 아메바는 위적으로 녀석을 잡은 뒤 식포에서 소화액을 내 흡수해버린다. 한 개의 세포가 다른 한 개의 세포를 먹는다. 그리고 증식한다. 자, 다음 영상도 볼게요. 스스로 자, 움직이지 못하거나 원생생물의 세계가 운동 능력이 좀 있어도 아주 다양하죠, 약해서 그죠? 근데 물속에 떠다니는 작은 요런 생명체들을 것들은 그 플랑크톤이라고 어쨌든 한다.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제 상황들이죠. 플랑크톤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된다. 물속 먹이사슬 최초의 고리인 셈이다. 이들은 몸속에 엽록소를 갖고 있어 스스로 광합성을 한다. 플랑크톤의 이름은 주로 모양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훈장 모양의 훈장말, 나무 조각을 여러 개 이어붙인 뗏목 모양의 뗏목말, 몇 개의 세포가 점액질 속에 염주 모양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는 염주말, 하천에는 이렇게 친숙하고 소박한 이름의 플랑크톤이 곳곳에 퍼져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지만 그 중에는 군집 형태를 이루는 것도 있다. 볼복스는 단세포 개체가 500에서 5천 마리 이상 모여있는 군체다. 그 가운데는 영양에 관계하는 세포와 생식에 관계하는 세포가 분화되어 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물성 먹이 사슬의 두 번째 단계, 1차 소비자다. 납작한 곤충 모양의 하모리는 하루 종일 물속을 떠다니거나 부유물 위에 자리를 잡고서 클로렐라와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클로렐라로 배를 채운 하모리는 온몸이 초록색을 띈다. 이럴 때 두 플랑크톤은 사실 공생관계다. 하모리는 클로렐라로 배를 채우고 클로렐라는 자신의 몸을 하모리에게 제공한 대가로 안전한 울타리를 얻는 셈이다.
동물성 플랑크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집신벌레다. 집신벌레는 단세포의 원생동물인데 집신처럼 길쭉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몸의 앞뒤로 하나씩 있는 수축포는 몸 안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200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작은 몸이지만 그 안에는 수축포, 식포뿐 아니라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대핵, 생식세포인 소핵 등이 두루 갖춰져 있다.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는 데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신벌레의 분열 과정은 간단하다. 세포 핵이 갈라지면서 몸이 둘로 분리된다. 이때 한 개의 모세포가 똑같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는데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기 복제체다. 수온이 높은 여름철, 이런 일은 우연 하천 곳곳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좀 긴 영상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 균계 살펴볼게요. 자, 균계는 마찬가지로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요. 자, 근데 운동성은 없고, 그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즉 광합성을 하지 않는 생물 무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균이라는 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원핵 생물계 할 때 세균이라고 했었잖아요. 박테리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균은 이 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균사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바로 이 버섯이나 곰팡이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요. 그래서 이게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자, 이제 균사가 얽힌 그 구조로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균사 자체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균사를 이루는 세포의 세포벽이 존재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포벽은 그 식물의 세포벽이나 그 원핵 생물계의 세포벽하고는 또 다른 녀석이에요. 그래서 키틴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그냥 그렇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고, 성분까지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식물계나 이제 원핵 생물계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세포벽이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지만 이런 효모 알죠? 효모. 그 막걸리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자, 이 효모 같은 거는 또 단세포 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표고버섯, 알죠? 그냥 먹는 거죠. 자, 이런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송이버섯이라든지,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곰팡이류, 검은 빵곰팡이, 푸른곰팡이 하면 유명한 거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추출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그죠? 자, 이런 누룩곰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좀 효모는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효모들, 이런 것들이 다 균계에 속하게 되죠. 이런 효모는 어쨌든 요 하나하나가 단세포라는 좀, 대부분 다세포지만 단세포 생물도 있다라는 거. 곰팡이죠, 곰팡이. 그 곰팡이 영상을 잠깐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확대한 거. 자, 이렇다는 거죠.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관찰하면은 이제 균사 이런 것, 이제 균사 형태를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거예요. 자, 그림은 여러 종류의 생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9가지 생물이죠, 여기에서. 자, 9가지 생물을 가에서 다의 세 무리로 분류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분류를 해보면은, 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가는
아메바 같은 거, 그리고 나는 푸른곰팡이 같은 거, 다는 대장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아메바는 일단 아메바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어디에 속하는지. 자, 아메바는 미리 이제 개의 이름을 각각 쓰라고 했는데, 자, 아메바는 조금 전에 했죠. 원생 생물계. 나는 푸른곰팡이는 균계라고 했고요. 다는 대장균은 뭐 세균이 되겠죠. 그죠? 세균이라는 거는 원핵 생물계. 자, 그러면은 아메바하고 같은 이제 이 안에 속하는 게 여기 뭐 아메바, 그죠? 여기 푸른곰팡이, 뭐 대장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자, 여기에서 그럼 나머지 뭐 3개는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6개를 분류를 잘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젖산균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그죠? 원핵생물계.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젖산균. 자, 집신벌레는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집신벌레. 자, 그 다음에 송이버섯은 균계에 들어가죠. 자, 김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죠? 김은 이제 다세포 식물하고 비슷해 보였으나, 그죠? 원생생물계. 그죠? 여기죠. 김. 자, 그 다음에 효모는 아까 전에, 그죠? 효모는 균계에 들어가고요. 자, 폐렴균은 바로 세균이라서 원핵생물계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의 이름은 조금 전에 정리를 했고요. 자, 다른 개와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생생물계는 자, 특징이 특히 원핵생물하고 그 구분되는 게 얘는 핵막이 있어요. 얘는 핵막이 존재하는, 즉 핵이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단세포이기도 하고, 뭐, 다세포.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 핵막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뭐,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균계는, 자, 주로는 다세포 생물이 되겠고요. 다세포 생물이면서 물론 이제 효모 같은 경우는 단세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균계의 특징은 운동성이 없으면서 이제 그 광합성을 하지 않죠. 그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다른 개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상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3개의 개를 살펴봤었죠. 이제 남은 게 식물개하고 동물개인데, 자, 그거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난 움직이지 못해. 그럼 우리 둘 다 못 움직이니까 친척인가? 글쎄, 나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나는 물속의 작은 먹이를 잡아먹어. 이끼는 식물, 산호는 동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끼는 식물, 산호는 동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무엇일 것 같아요? 일단 직접 우리가 이제 식물계, 동물계를 살펴보기 전에. 자, 언뜻 보면은 뭐 이끼나 산호나 이제 그 움직이지 않아서 마치 식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영양분을 얻는 방식이 되겠죠. 그죠? 자, 요 정도로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식물계는 그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 자, 광합성을, 여기서 식물계의 가장 키포인트,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무리를 식물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포벽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알다시피 자, 이 세포벽이 그 세포벽이 있다라는 게 앞서서 원핵 생물계에서도 세포벽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자, 균계에서도 있다라고 했는데 성분은 다 달라요. 여기에서 식물계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성분으로 세포벽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세포벽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식물계는 특징이 뿌리, 줄기, 잎이 발달을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앞에서 원생생물계 할 때 마치 우리가 미역이나 김이나 다시마가 마치 좀 광합성을 해요. 그게 뭐 조류라고 해가지고 그 광합성을 그 세조자 아니고요. 여기서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그 이제 바닷말 그 의미하는 그 조류를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뿌리줄기 잎이 이렇게 뚜렷하게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원생생물로 분류를 하는 그 주요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식물계는 여러분들 그 뿌리나 줄기 잎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육지에서 생활해요. 그 아까 원생생물계에서의 김, 미역, 뭐 다시마 이런 게 물속에서 생활한다고 했죠. 그죠? 그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물이고요. 자, 이런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소나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국화죠. 무궁화, 그 다음에 해바라기, 뭐 진달래 많이 보는 거죠. 장미, 자, 은행나무, 뭐 그리고 이거 고사리, 그죠? 그 다음에 쇠뜨기. 뭐 고사리, 쇠뜨기를 우리가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종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산이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식물계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계를 살펴볼 건데요. 자, 동물계도 뭐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동물계하고 식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해서 그 먹이의 섭취와 소화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양분을 얻는 생물물이다. 즉 종속 영양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계는 그 세포막만 있고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계와 동물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고요. 자, 그리고 동물계는 대부분이 이 운동기관이 있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이 발달해 있는데, 뭐 기관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폐, 간, 뭐 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관이 발달해 있고, 또 동물계 같은 경우에는 육지 또는 물속, 그러니까 뭐 장소에 이제 구애함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뭐 이런 해파리, 뭐 이런 해면, 그 다음에 뭐 지렁이, 뭐 조개, 뭐 달팽이, 뭐 불가사리, 뭐 나비, 뭐 이런 거. 자, 뭐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뭐 무척추 그 동물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 갈매기, 뭐 참새, 뭐 토끼, 뭐 돌고래, 말, 뭐 고양이, 개, 그죠? 이런 것들 뭐 좀 척추 동물. 그러니까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또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해파리 영상인데요. 뭐 잠깐 볼까요? 그죠? 자, 그리고 산호에 화려한 색 대한 때문에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우리가 산호. 이제 산호가 그렇다고 식물이니까 산호를 식물이라고 동물일까에 생각하면 안 대한 돼요. 질문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산호는 촉수 끝에 있는 입으로 플랑크톤이나 새우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산호초라고 하는 건 산호가 죽고 남긴 딱딱한 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도입 영상에서 버섯과 미역은 식물일까? 식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자, 그 영상 봤었죠? 자,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버섯, 미역 식물인가요? 자, 아니죠. 버섯은 자, 광합성을 하지 않는 균계에 속하죠. 그죠? 균계. 자, 균계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역은, 참, 미역은 사실은 광합성을 해요. 그죠? 근데 미역은, 식물처럼 뿌리줄기 잎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제대로 발달해 있지 않고 또 물 속에 살고. 자, 미역은 원생 생물계에 속하죠. 그래서 둘 다 식물이 아니죠.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은 동물계. 자, 뭐, 이거는 이제 식물계가 되겠네요. 자, 동물계, 자,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 생물계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세포 안에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생물 무리를 원핵 생물계라고 하죠.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원시적인 핵이다. 원핵 생물계. 여기 개는 있네요. 그죠? 원핵 생물만 써도 되고. 자,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 자, 집신벌레, 미역, 다시마는 어느 개에 속하는가? 좀 잡동사니 성격이라고 했죠. 원생 생물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식물계와 동물계. 자, 린네는 버섯을 린네는 사실은 생물을 크게 식물계와 동물계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린네의 생각에는 버섯이 운동성이 없으니까 이제 마트 그리고 또 산에 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식물처럼 생겼겠죠. 식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식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버섯을 균계로 분류를 해요. 자, 그 까닭을 생물의 특징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버섯은 왜 균계죠? 자, 첫 번째, 그죠?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식물은 가장 큰 특징이 광합성을 하는 거. 그리고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분해해서 그 양분을 이제 흡수하는, 뭐 이게 내내 같은 말인데요. 종속 영양이에요. 종속 영양. 그리고 몸이 또 특이하게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따로 이제 균계로 분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버섯은 식물계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지옥이죠. 자, 파리지옥은 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또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냄새로 곤충을 유인을 해서 곤충이 입에 닿으면 그 입을 닫아서 곤충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좀 종속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벌레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 자, 그러면 파리지옥은 식물일까, 동물일까? 자,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른 그 곤충을 이제 분해를 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는 것 측면에서는 마치 이제 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파리지옥은 광합성을 해요. 파리지옥은 광합성을 해서 주로 광합성을 해서 그 영양분을 그 자기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독립 영양을 하는 식물이 맞아요. 단지 이제 그 얘네들은 이제 그 척박한 땅에 적응을 한 이제 산물인데 이제 그 질소 성분이 있죠. 그 질소 성분이 좀 부족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곤충을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파리지옥은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거 광합성 유무가 더 이제 선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물이 되고요. 자, 이거 파리지옥이죠. 좀 늦게 쌤이 보여줬는데, 자, 바로 이렇게 뭐 벌레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 자, 광합성을 주로 해서 양분을 충당을 하는 그 독립 영양 그 생물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모두 마쳤어요. 자, 이제 5개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실제로 응용해보는 그 시간으로서 106페이지, 107페이지 생물 분류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